윤창중의 시국 토크쇼 윤창중 정치학교가 이번에는 태전으로 갑니다. 부산 대구에 이어서 대한민국의 중원 태전으로 가겠습니다. 11월 24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장장 3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장소는 대전 기독교 연합 봉사회관 컨벤션 홀입니다. 위치는요, 서대전 내거리역 2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 서대전 공원과 세이백화점 사이에 있습니다. 기독교 연합 봉사회관 컨벤션 홀입니다. 문재인 좌익 독재 정권 하에서 대한민국 보수 우파는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대한민국 보수 우파,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은 어떻게 해야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내려오게 할 것인가? 그리고 대한민국 보수 우파,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은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정권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의 중원 태전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서로가 위로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전 충남, 청주 충청북도 세종시 그리고 교통망으로 연결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총궐기 모임이 되도록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비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조선일보에서 그 신문의 논조, 그 논조를 결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력이라고 해야죠.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논설 주관, 그 자리에 있는 김창균 씨가 태극기 세력을 향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해도 쌌다 때문에 지금 와서 옳았느니 틀렸느니 헛소리 하지 말고 배신자들, 소위 말하는 김무성, 유승민 이런저런 그 탄핵 찬성파 배신자들과 하나로 뭉쳐야 총선이나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정말 웃기지도 않는 조언을 하는 그 칼럼을 썼습니다. 논설 주관 김창균 씨가 8일자 태극기 애국 세력 앞에 놓인 선택이라는 제목의 칼럼인데요. 웬일인지 그 태극기 세력 그 앞에다가 애국이라는 거창한 단어를 붙였는지 이건 무슨 소리인지 해서 봤더니 소위 말하는 그 기자들의 말장난이죠. 조지기 위해서 제목으로 일단 띄워놓고 내용적으로는 묵사발을 내는 그런 칼럼인데 전형적인 그런 말장난 칼럼이고, 또 김창균 씨라는 사람이 언론계나 또는 어떤 대한민국 정치판에
사실 그 별다른 영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조선일보라는 그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발행부수 종이신문 사실이죠. 근데 거기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별다른 그 파급력이 있는 임팩트가 있는 칼럼을 쓰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데, 따라서 이런 칼럼에 대해서 사실 논평할 만한 그 가치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만, 혹시나 태극기 세력이나 이 보수 우파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라도 이 글을 보면서 이 시국에 대한 내 견해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회의하시거나, 또는 그 통째로 이 사람 논리에 그 혹세 무민당할 염려가 있어가지고 아니다, 이 칼럼을 해야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김창균의 이 칼럼은 말이죠,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는 그 시각,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 겪고 있는 이 보수 우파 세력 안에서의 이 진통에 대한 분석과 해결책이라는 것 모두가 김무성, 유승민과 똑같은 그야말로 싱크로율 100%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조선일보 지면에. 가끔 이 보수 우파가 겪고 있는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혼란의 모든 원인과 배경은 원천적으로 탄핵이 너무도 당연했기 때문에 마땅히 이루어져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태극기 세력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혼란의 모든 원인과 배경이 있다, 이런 취지고, 따라서 태극기 세력이 탄핵이 옳았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논쟁을 벌인다면 오히려 이 무슨 배신자 찍기 이런 것으로 흘러가 가지고 2020년 총선도 패배하고 2022년 대선도 패배한다. 과연 배신자로 이 탄핵을 한 것이 배신자냐 아니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옳았느냐 틀렸느냐, 이것을 규명한다고 해서 이게 선거에서 패배한다? 글쎄오시다.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총선과 대선이 패배하게 되면 그 책임은 몽땅 태극기 세력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캐캐묵은 것 갖고 쓸데없이 떠들지 말고 태극기 애국 세력 여러분께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수 대통합을 해야 한다. 김무성이가 탄핵은 불가피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따질 것이 없다. 지금 중요한 건 뭉치는 것이다. 그런 논리를 그대로 어떻게 조선일보의 논설 주간이라는 사람이, 아예 이건 편들기죠, 편들기 하고 있는지, 정말 이게 언론인이 맞는지 말이죠. 우선 제가 볼 때는 이 언론인이 과연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김창균 주간이 쓴 칼럼 밑에 붙어 있는 댓글을 들어가 봤더니, 조선일보의 칼럼 중에 다른 칼럼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많은 이 댓글이 붙었어요. 조선일보 칼럼은 거의 이 보수파가 읽지 않기 때문에 그 밑에 댓글을 보면은 정말 쓴 사람도 힘 빠지게 만듭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악플이든 뭐든 막 줄줄이 달라붙어야 되는데 전혀
뭐 몇 개 달라붙을 정도로. 그런데 이건 상당히 많이 달라붙었는데 거의 일제히 이루 말할 수 없는 욕설과 이 분노를 퍼붓고 있었어요. 그러면 조선일보 이 인터넷판이긴 합니다만 이 사람 이분들이 이 댓글 단 분들은 조선일보 독자들일 텐데 조선일보가 이 태극기 세력에 대해서 어느 언론 못지않게 냉대하거나 조롱해왔죠. 그러다 최근에 이 갑자기 태극기 세력을 주제로 올리는 그 글이나 칼럼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속셈은 뻔한 거죠. 탄핵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독자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태극기 세력에 대해서 이런저런 글을 쓰는데 한결같이 수박 겉핥기식이에요. 한결같이. 그냥 앉아서 쓰는 글, 앉아서 쓰는 칼럼. 지난번에 제가 1인 방송, 이 유튜브에 대한 글도 제가 조선일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냥 앉아서 아무 문제의식 없이 아무 취지하지 않고 그냥 앉아가지고 책상머리에서 태극기 세력에 대한 편견만 갖고 쓰는 글. 이 전형적인 이 글이에요, 이 글. 그러면서 태극기 세력한테 뭘 이렇게 뭐 봐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독자라도 어떻게 좀 한번 얻어보자. 되돌아오게 하자. 아니면 무슨 태극기 세력 속에서 소위 말하는 이 회자되게 하자. 뭐 이런 욕심 전형적인 이 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왜 태극기 집회가 2년간 지속되고 있는지, 왜 지속되고 있는지, 그 본질을 캐물으려는, 그 본질에 접근하려는 어떤 진지한 자세나 표현도 없이 그 조선일보 특유의 거물입네 하면서 쓰는 그 기자들의 그 조선일보 특유의 필체, 특유의 분위기, 내가 쓰는 것이 진리야, 내가 쓰는 것이 진리인이라는 그 아주 오만불순한 자세를 그 행간에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극기 애국 세력, 이게 무슨 소린가? 조선일보가 태극기 세력을 애국이라 불러? 이 봤더니 완전 장난치는, 그야말로 조롱하는 말이죠. 그러면서도 태극기가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태극기 세력과 조선일보는 서로 상반된 입장일 수밖에 없어요. 조선일보는 태극기 세력에 대해서 그야말로 냉대하고 조롱하고 축소보도하고 왜곡보도하고 했던 대표적인 언론이 조선일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이해를 한다 어쩐다 하면서 양심이 있으면 180도 돌아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 해도 너무한 게 태극기 집회에 대해 아무런 이해가 없이 쓴 칼럼이에요.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의지도 없고 단지 편견만을 갖고 쓴 글. 나 조선일보 논설 주간이야. 내가 쓰는 게 진리인이라 라는 이런 칼럼을 쓰고 있는 거죠. 참, 저도 글을 쓰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감동도 어떤 참고도 안 되는 정말 게으른 글이죠. 김창균 씨는 지역적으로 받아들여 주길 바랍니다. 자, 김창균 씨에게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김무성, 유승민 이 바른정당 배신자들이 이런 소위 말 당시 집권당 내부 세력이 자기네들에게 서운하게 대했던 박근혜 대통령, 자기네들이 세운 그 박근혜 대통령,
그렇지만 서운한 대접을 받았던 그들이 이 최순실이라는 꼬투리를 잡히자 이 문재인, 안철수, 박지원, 민주노총, 전교조를 비롯한 대한민국 좌파 세력이 100%의 언론과 똘똘 뭉쳐가지고 만들어낸 이 거짓 뉴스의 홍수, 대홍수와 영합해서 탄핵해버렸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김창규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탄핵을 놓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도 싸지 않느냐? 태극기 세력이 지금까지 탄핵 부역자들을 향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 김창규 씨가 뭐라 얘기했냐면 지난 10년간 박근혜를 보수의 희망으로 지지해온 데 따른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표현은 압니다만 박근혜 향수에서 그냥 시비 거는 것에 불과하다는 그런 뉘앙스였어요. 이야, 그런 고집을 부리면 총선이나 대선에서 패배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문재인 도와준다. 이거 문재인 도와주니까 이 정도에서 그만두라. 정말 웃기지도 않게 이 걱정해 주는 이야기죠. 완전히 이건 뭐 김무성, 유승민하고 똑같은 논리죠. 자, 그러면 좀 묻고 싶어요. 자, 탄핵을 박근혜 대통령이 당해도 쌌다면 그러면 김무성, 유승민이 만든 바른정당은 왜 폭망했냐 이거예요. 왜 폭망했느냐. 묻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김창규 씨, 그런 사실을 머릿속에 넣고 이 글을 쓴 겁니까? 정말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어요. 자, 박근혜가 탄핵을 당해도 쌌다. 라는 평가가 압도적이었다. 만약에 적어도 보수 우파 안에서. 그렇다면은 유승민이가 보수 우파의 표를 싹쓸이 해갔어야 할 거 아닙니까? 싹쓸이를 못 해간 거 아니에요. 오히려 대선 때 박근혜를 편을 들었던, 물론 나중에는 완전히 배신을 했습니다만 홍준표가 보수 우파의 표를 그나마 많이 가져갔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유승민이가 참 박근혜가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그 충격을 감안하면 지난번 대선에서 1등은 문재인한테 빼앗겼다 하더라도 2등은 했을 거 아니에요. 당신 말이 맞다면.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였다면. 그런데 유승민이가 폭망했잖아요. 그리고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 바른정당으로 도망갔던 그 배신자들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또 대선 후에 홍준표하고 짜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제는 한 줌의 배신자들밖에 남아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남아있잖아요, 지금. 겨우 잔명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 왜 그런 겁니까? 보수 우파들이 볼 때 탄핵은 잘못된 거다 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유승민이가 망한 거예요. 김무성이가 돌아온 거고. 그런데 왜 당신은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는 것은 당해도 쌌다, 마땅하다. 그 때문에 이거 갖고 시비를 걸면 괜히 배신자 프레임만 강화된다. 그래서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보수 대통합하자.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논리가 가능합니까? 신문사에서 논설 주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논리를 그게 무슨 논리예요, 논리. 완전히 궤변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김창균 씨가 조선일보가 2017년 여론조사에서 해보니까 결과가 탄핵 찬성이 82%, 반대가
12%로 나타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해도 쌌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방송, 공중파, 종편 가릴 거 없이 24시간 종일방송으로 박근혜 대통령 흠집내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가짜뉴스를 정말 폭포수처럼 폭우처럼 쏟아내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모든 언론들이 일제히 박근혜를 땅에 묻어버리는 그 험악하고 추악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데 혈안이 됐는데, 그러면 82%가 안 나온다는 말입니까? 어찌 82%가 안 나오겠습니까? 문재인이가 김정은하고 판문점 정상회담을 할 때 언론이 그렇게 미쳐 날뛰면서 문재인과 김정은을 빨아대니까 문재인 지지율이 86%까지 나왔잖아요. 86%.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높게 나왔잖아요. 하루 종일 종편, 하루 종일 공중파에서 문재인, 김정은을 칭송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고 똑같은 거예요. 김정은 호감도가 70% 나왔어요. 지 고모부를 방사포로 쏴 죽이고 지 형을 독살한 그 김정은 호감도가 70% 나오게 만든 게 뭐냐? 대한민국 방송하고 대한민국 언론, 대한민국 조선일보 아닙니까? 그러면서 김창규가 뭐냐면 탄핵에 대한 국민 생각이 그새 크게 바뀌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예단을 해죠. 왜 안 바뀌었습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해봤습니까? 해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 엉터리 여론조사라도 해봤나요? 탄핵은 성급했다. 인민재판이었다. 마녀 사냥했다고 후회한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 속았다. 그래서 유튜브가 장사가 되는 겁니다. 유튜브가. 계속 대한민국 언론들은 거짓 뉴스, 가짜 뉴스 만들고 있고 진실을 말하는 유튜브에 국민들이 몰리고 있는 거죠. 반성할 줄 알아야 돼요. 반성. 조선일보가 왜 그 구독자가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느냐. 완전히 정말로. 당신 같은 사람들이 그런 한심한 글을 쓰기 때문에 조선일보를 보려고 했던 사람도 조차 좀 봐줘야겠다는 사람조차도 절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80%의 탄핵 찬성 국민과 12%의 탄핵 반대 국민, 그 프레임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80% 국민 눈밖에 나게 되고, 탄핵이 옳았다고 하면 친박 핵심 지지층과 척을 지기 때문에 그런 웃기지도 않는 산수죠. 웃기지 않는 산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수파 대선 주자가 나오게 되면 그런 탄핵이 옳았느냐 그렇느냐라는 논쟁을 벌이면 보수파 대선 후보가 패배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무슨 그런 논쟁을 대선 때까지 끌고 갈 이유도 없는 거고, 그게 과연 옳았느냐 그러느냐라는 이야기를 당연히 통합 이전에는 이야기해야지. 그럼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통합한다? 정치라는 것이 이성이 없는 동물들에 의한 행위입니까? 정치는 뭡니까? 정치는 감성입니다. 감성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치는 정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억울했다는 그 정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은 그건 인민재판이었다는 그 정의, 그 정서와 정의 때문에 들고 일어나서 2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이 태극기 집회의 본질이죠. 또한 세 번째 뭐냐? 의리입니다. 정치는 의리입니다. 의리. 박근혜 대통령을
계륵으로 생각한, 그렇게 해서 발로 차버린 배신자들은 다 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안은 보수 우파가 결코 털어버릴 수 없는 숙명인 겁니다. 숙명. 왜 홍준표는 망했는가? 왜 홍준표는 망했는가? 탄핵이 옳았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자유한국당에서 쫓아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탄핵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태극기 세력 편에 섰기 때문에 그 탄핵에 일하는 엄청난 사태 속에서도 홍준표가 24%를 얻을 수 있었고, 그랬던 홍준표가 표변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당에서 쫓아내는 그야말로 웃지 못할 그런 참 블랙코미디랄까 뭐랄까요. 장난이에요. 정치가 장난이죠. 그런 장난을 친 데 대한 보복으로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통틀어서 선거라고 하는 그 선거에서 최악의 패배를 기록한 장수가 된 거 아니에요, 홍준표가. 그거 왜 그런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계륵으로 발로 차버렸기 때문이죠. 그러한 행위에 대한 보수 우파의 보복이죠, 보복. 탄핵을 한 것이 옳았느냐, 잘못된 것이냐 하는 논쟁은 보수 우파가 새 출발하는데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존재, 그 사안은 보수 우파가 아무리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보수 우파가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리 세상이 돌을 던져도 보수 우파라면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은 숙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숙명인 거죠. 만약 대한민국 공중파와 종편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뉴스가 모조리 가짜 뉴스 투성이었다는 그런 내용을, 완전히 반전이죠, 일일이 분석하면서 지적하는 24시간 종일 방송을 단 하루만 해보십시오. 모든 신문이 단 하루만 박근혜 대통령을 작살낸 그 모든 뉴스는 가짜뉴스였다로 밝혀졌다라는 것을 정말 탄핵 때 박근혜 대통령을 조지듯 한 그런 대서특필을 한다면 국민 80%가 탄핵은 잘못됐다는 반응을 보이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게 억울해서 지금 태극기 세력 시민들이 지금 토요일마다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거죠. 이제 그야말로 언제든 나와가지고 지금 저렇게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부르고 하는 게 다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김창균이가 주제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태극기 세력은 탄핵을 따지지 말고 지금 재판의 부당성을 따지라고 훈수해요. 나 깜짝 놀랐어요. 태극기 집회에 단 한 번만이라도 나와서 이런 글을 써야 된다. 응? 지금 태극기 집회에 나가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재판이냐는 이 통곡이 차고 넘치고 있어요. 에? 이런 소리를 조선일보 주관이라는 사람이 참 하고 있으니까. 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매달려 집안 싸움을 할 것이냐? 아니면 도를 넘은 적폐청산을 문제 삼으며
문재인 정권과 멱살잡이를 할 것이냐, 태극기 애국 세력 앞에 그 선택이 놓여있다. 탄핵은 이제 그만하고 그만 시비 붙고 되돌릴 수 없는 과거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소리 같습니까? 되돌릴 수 없는 과거, 과거는 되돌릴 수 없다면, 그래서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면, 이런 소리를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듣게 되면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그러면 조선일보는 왜 일제강점기에 대해서는 시도 때도 없이 일본 침략을 규탄하느냐? 너희들은 왜? 참. 조선일보나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도를 넘은 적폐청산을 문제 삼으면서 문재인 정권과 멱살잡이를 하기 바랍니다. 조선일보나 하세요. 조선일보나. 조선일보나 좀 제대로 문재인 정권과 싸워주세요. 그렇게 제대로 싸워준다면 이렇게 구차한 글 안 써도 태극기 시민들이 조선일보 봅니다. 네? 근데 정말 이런 정말 구역질 나는 칼럼을 갖고 말이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앉아가지고 펜대 놀리는 이 글 써가지고 태극기 시민들 마음을 잡으려서는 안 됩니다. 제발 조선일보는 말이죠. 보수 우파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밤나라 대추나라 감나라 그런 소리 하면서 보수 우파 신문인체 하지 말기 바랍니다. 태극기 시민들이 조선일보의 행태를 벌써 잊어버릴 정도로 그 기억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쉽게 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태극기 집에 나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억울했다고 외치고 있는 거죠. 조선일보는 제발 좀 신경을 꺼줬으면 합니다. 조선일보가 걱정하지 않아도 보수 우파 나름대로 지금 재기를 위해서 다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갑자기 조선일보뿐만 아니죠. 보수 우파 신문 해가지고 장사하고 있는 신문들이 마치 무슨 보수 우파 걱정하는 것처럼 또 태극기 시민을 걱정하는 것처럼 요즘 부쩍 그 기사를 많이 글을 많이 쓰고 있어요. 조선일보를 비롯해가지고 그런 걸로 장사하시는 분들 제발 좀 신경 꺼주세요. 우리 태극기 보수 우파 시민 세력들 대한민국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고래고래 소리 질리는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들이 다 알아서 할 겁니다. 망해도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제발 좀 조선일보 신경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비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